자, 이번 시간에는요, 보통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보면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러닝과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두 가지 지금 될 것 같고요. 자, 트랜스퍼 러닝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CNN을 사용하려면, 그래 CNN을 학습시키려면은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그게 뭐 꼭 그렇지만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일단 여러분이 어떤 그 CNN이 있을 때, 그거를 일단 이미지넷으로 한번 학습을 다 시켜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 만든 어떤 CNN이 있으면은, 걔를 일단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시키고요. 만약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양이 별로 안 된다 하면은 요 끝에 부분만 바꿔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떤 CNN이 있는데 CNN 구조에서 원래는 요 끝에 나온 결과가 1000개의 데이터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건데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셋은 그럼 100개 중에 하나를 내가 검출하고 싶다. 근데 그 100개가 데이터가 뭐 이미지넷 안에 들어있는 100개가 아니라 가령 뭐 요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꽃 종류 100종류를 구별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새 종류만 100종류를 구별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만의 고유의 뭔가를 구별하는, 그런 거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 끝에 나온 결과 달라져야겠죠. 내가 100가지 중에 하나를 구별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100개의 데이터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 데이터셋만 가지고 학습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러분이 갖고 있는 CNN이 쭉 있으면은 그 CNN의 끝에 바꿔가지고 일단 이미지넷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일단 학습을 시킨 다음에, 자, 근데 여러분이 데이터셋 거의 그에 학습화 시키면 일단 학습이 잘 되겠죠. 왜냐면 이미지넷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 엄청 많으니까 학습이 잘 될 거예요. 일단은 이미지넷 데이터 가지고는요. 학습을 잘 시킨 다음에, 자, 이제 요거는 근데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된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데이터셋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셋으로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뭐만 바꾸면 되냐면요. 끝에만 바꾸면 돼요. 네. 원래는 이미지넷 데이터에서는 1000개의 값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100개의 값이 나오도록 끝에 층만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끝에 층만 바꾸고, 요 앞에 거는 가만히 둔 채로 요 끝에 것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미 요 위에 층은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잘 학습됐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요 부분만, 여러분이 이제 필요로 하는 바꿔야 되는 이 부분만 바꿀 필요가 있는 이 부분만 바꿔가지고 이 부분만 학습을 해라.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어차피 CNN이 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에서 뭔가 어떤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요런 클래스들을 구별하든 저런 클래스를 구별하든 얘가 기본적으로 검출해야 되는 특징들은 거의 비슷해요. 네. 즉 요런 데이터셋이나 저런 데이터셋이나 요런 엣지가 있는지 저런 엣지가 있는지는 둘 다 검출을 해야 되고,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지 없는지는 둘 다 검출해야 될 것 같고, 가령 약간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걔네들을 검출해야 되는 것은 다들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검출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정보를 모으는 부분만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학습시킬 때 통째로 다시 학습시킬 필요가 없고요. 앞에 공통적으로 뭔가 할 만한 부분은 가만히 놔두고 그 끝부분에 그런 특징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그 부분만 여러분이 새로 만들고 그 부분만 새로 학습을 시키면 된다는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만약에 더 많은 데이터셋이 있다면은, 더 큰 데이터셋이 있다면은 좀 더 많이 새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도 괜찮아요. 다만 이걸 잘 조정해야 되는 것이요. 그 앞에 오버핏 같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오버핏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버피팅이요. 오버피팅 문제 나오는 문제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CN의 크기에 비해서 데이터셋이 작을 때 오버핏 같은 문제가 잘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셋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를 학습시켜버리면은 학습도 잘 안 되고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의 양을 잘 봐가면서 이걸 조절해야 돼요. 내가 데이터셋이 얼마 없다 하면은 끝에 부분만 바꿔서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내가 데이터셋이 좀 많은데 그러면은 좀 뒤에서부터 세가지고 약간 몇 개층 얘네들을 새로 학습시키는 거죠. 네. 물론 데이터셋이 많을수록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셋에 맞도록 학습될 때니까 더 좋은 성능이 나올 거예요. 네. 그건 분명한데 하여튼 데이터셋의 양에 따라 가지고 내가 끝에 부분만 일부만 새로 학습시켜도 괜찮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물론 팁에 적혔는데요. 만약 이렇게 끝에 부분만 학습시킬 때는요. 전체적인 러닝 레이트를 좀 낮춰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이 된 거잖아요. 된 거니까 이게 빠르게 학습시키기보다는 좀 더 정밀하게 학습시키는 쪽이 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다행히도 아주 유사한 데이터셋이 이미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좀 큰 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은 이미 이 큰 데이터셋에서 잘 학습된 모델을 가져오고 그 모델에서 끝부분, 그냥 보통 탑 레이어라고 하는데 탑 레이어 가장 끝에 있는 레이어만 살짝 바꿔서 쓰면 된다. 뭐 그런 것이 되겠고요. 당연히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양의 데이터는 있어요. 데이터셋의 크기가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 되는데 다만 이제 학습을 충분히 시킬 만큼은 되지 않는데 그리고 유사한 아주 큰 데이터셋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그 모델을 가져오고 끝에 부분 일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다른 널리 알려져 있는 큰 데이터셋들은 좀 달라요. 안에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달라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CNN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CNN을 쓰더라도 충분히 학습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거 약간 일반적인 것이 되겠는데요. 만약 여러분한테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그 학습을 시키고 싶은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 크기, 이미지 개수가 뭐 100만 개가 안 된다 싶으면요. 네, 일단 비슷한 성향의 이제 큰 데이터셋을 찾아서 거기서 CNN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학습을 시켜라.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말로 뜨시면 뭐 데이터 강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데이터 증강쯤 될 것 같네요. 네, 데이터 증강 뭐 이런쯤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결국 데이터 양을 늘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양이 뭐 이만큼 있을 때 그거를 좀 더 늘리는 방법, 그것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생각한다면요. 어떤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라벨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가져오고 라벨을 가져온 다음에 이미지를 CNN을 쭉 처리한 다음에 이 라벨과 비교하면서 이제 그 로스를 봐가면서 학습을 시킬 거예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뭐냐면요. 이미지 양을 늘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미지를 약간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폼 된 거 가지고 뭔가 CNN 처리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라벨을 바꾸지 않으면서 픽셀 값을 바꾸는 거예요. 데이터를 트랜스폼 하는 거죠. 즉, 앞에 보시면 요런 고양이 사진이 있을 때 요것에서 고양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미지도 있고 그 이미지 라벨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쌍으로 항상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미지가 있고 라벨이 있는데 이 이미지를 살짝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전히 고양이죠. 그러면은 얘도 역시 라벨이 고양이를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데이터가 하나 있는 것이 그 이미지랑 라벨 쌍이 하나 있는 것이
두 개 되는 거예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즉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고양이 이미지를 가지고 고양이 이미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고양이로 라벨 붙어 있는 이미지 양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로 학습시키기가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이 방법은 아주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트랜스폼 하는 방법, 즉 여전히 고양이라는 라벨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미지를 살짝 바꿀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이용된 것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호리젠탈 플립, 즉 좌우를 바꾸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도 고양이고 이렇게도 고양이겠죠, 당연히. 좌우를 바꾸더라도 여전히 고양이일 거예요. 그럼 고양이 사진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2배로 늘어나겠죠. 랜덤 크랍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즉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얘를 전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잘라요. 네. 자르면 그것도 역시 고양이, 여전히 고양이겠죠. 네. 그러면 역시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데이터 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호라이즌탈 플립이나 크랍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가령 우리 당장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학습시키는 것보다는 이것도 고양이고 이것도 고양이로 학습시키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고양이에 대한 학습이 되겠죠. 네. 즉 이사진뿐만 아니라 이사진도 학습시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크롭도 역시 내가 고양이 전신 사진만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몸이 약간 걸쳐 있는 사진, 이런 것들로 학습을 시켜야 좀 더 일반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실제 테스트할 때 약간 고양이가 이렇게 뭔가 가려져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얘가 고양이인지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데이터 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크롭 같은 경우에는 크롭도 많이 이용되고요. 가령 에즈들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은 뭐 이미 어떤 랜덤한 값을 고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미지를 리사이징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랜덤 크롭 한다 하면서 이렇게 학습시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도, 테스트 할 때도 역시 어떤 몇 가지 스케일에 대해서 크롭을 가져야 가지고 크롭을 만들어내는데 4개의 코너, 즉 왼쪽이, 오른쪽이,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센터, 이런 크롭들을 가지고 이제 뭐 테스트를 한다, 막 이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10개의 크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4개 코너, 왼쪽이, 오른쪽이,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그다음 센터 5개의 크롭 더하기 각각에 대한 플립 총 10개. 이 10개의 조합에 대해서 10개의 조합으로 이미지를 발현시킨 것은 많이 쓰여요. 정말 많이 쓰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령 부지16 같은 경우에도 학습이나 아니면은 여기 인퍼런스 테스트할 때 이 10개의 크롭을 가져온 것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보시면 보통 CNN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용 CNN 같은 경우는 입력 이미지 크기가 보통 224 x 224라 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224 x 224가 되게 좀 특이한 값이에요. 보통 이제 전산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보통 2의 집수등 좋아하잖아요. 그럼 256 x 256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224 x 224일까? 뭐 고민해 보면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요 크랍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미지를 가로 세로 256 x 256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32 픽셀만큼 이제 크롭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그 크기가 224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뭐 그런 이유도 좀 있지 않을까? 224 x 224 된 이유가 크롭을 위하라는 이유가 더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컬러 지터를 해가지고 일부러 색깔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컬러마다, 각각 픽셀마다 컬러 값을 랜덤하게 살살 흔들어주는 것이 컬러 지터가 되겠고요. 아니면 좀 더 복잡하게 약간의 어떤 컴퓨터 영상 처리의 어떤 기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역시 지터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약간 노이즈를 섞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그 기법을 꼭 한 가지만 쓰라는 거 없겠죠. 네, 다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쓸 거예요. 여러 가지 믹싱한 방법,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 트랜슬레이션인지 로테이션도 할 수 있겠고 스트레칭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늘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 데이터를 좀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CNN 모델들 같은 거 가져와 보면요, 학습하는 부분에서 앞쪽에 그런 것에 대한 기술이 좀 있어요. 얘를 뭐 이런
이런 오그멘테이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이 좀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